디자이너 메뉴 들어가면 뭐 포스터 전단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 클립 지니어스는 통과하고 AI 채팅해서 요거는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이렇게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해서 여기 GPT가 들어와 있고, GPT의 다양한 모델들이 들어와 있고, 클로드도 들어와 있고, 제미나이 그로, 예전에는 여기 딥시크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델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내가 하나를 지정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 물론 사장님들은 별 필요가 없지만 일반 뭐 청년이나 그 취업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이 개인화 맞춤 설정을 통해서 이력서도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팟캐스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포토 지니어스는 사진을 올리면 뭐 점도 집어주고, 나는 캐주얼한 차림이지만 뭐 정장으로도 바꿔주고, 아니면 뭐 목걸이를 착용한다거나 모자를 씌워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번역을 할 수 있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는 올 인원 툴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비용이 비싸고 뭔가 작업 하나 할 때마다 크레딧이 엄청나게 나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도 유료고 또 유료 계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크레딧 팩을 나중에 추가 구매하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출처 기반으로 해서 얘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얘가 또 그 API처럼 끌어서 오는 거예요. 좀 느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네, 말씀드릴게요. AI가 통합되어 있는. 네, 그쵸. 여러 가지 모델들을 끌어서 갖고 오는 거랑 좀 느려요.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얘한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세요. 그리고 또 다른 탭 여세요. 그래서 계속 탭을 열어서 시켜야 돼요.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걸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 4일 동안에 써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료 결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쓴다는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전력 분석할 때 제가 이게 7차에 놓으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2일차 같거든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리뷰 분석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때 다른 툴은 걔를 못해요. 다른 툴은 못하는데 얘는 할 수 있거든요. 젠스파크만. 그래서 제가 마루안가를 예로 이걸 해봤어요.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도 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해봤는데 얘네는 못해요. 얘네는 못하는데 이 젠스파크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주고 나서 링크를 참조해서 리뷰를 분석해달라고 한 거예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뒤에도? 네.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 링크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고 이렇게 리뷰 있는 그 링크를 넣은 거예요.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가 아니라 리뷰가 있는 그 링크를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해서 결론을 줘요. 최근 3개월 리뷰 이렇게 해서 매장 그리고 정량 요약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리뷰에서 반복되는 베스트 문장 패턴 이런 것도 주고 고객 세그먼트 누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도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사장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대신에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실습할 때 있는 분 걸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탭을 그 링크를 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리스크랑 개선 포인트 또 얘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 가능한 사장님 댓글 템플릿도 주고 뭐 비주얼 이런 것들도 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부정불만 우리가 리뷰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고객의 그 리뷰를 분석해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어떤 제품을 더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리뷰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방문자 리뷰 하나 캡처해서 결론 주고 불만 그리고 즉시 개선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젠스파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젠스파크로 이미지 동영상 뭐 카드뉴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젠스파크 너무 좋은 툴인데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물론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정 여러 개 팔면 돼요. 돈 안 내고 계정 많이 파고 제가 드리는 링크로 3개 가입하면 3,300이니까 조금 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장점이다. 제스파크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줬어요. 제스파크에서 만든 카드뉴스의 퀄리티는 보통 기본값이라고 제가 카드뉴스는 안 만들어봤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지라는 건 AI가 만든 이미지라는 거 제스파크에서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금방은 지치요 사실은. 웹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 리뷰에서 웹페이지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 템플릿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첨부 파일을 만든 거고 이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글자 같은 게 좀 깨져요. 기본으로 한 4장 정도 만들어주는데 어떤 때는 2장 만들어주고 다 깨질 때도 있고 그 중에 한 장 번질 거 있을 때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넣은 거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또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AI는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네, 유료 버전은 기본은 한 2, 3만 원 정도고 네, 만든 글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클로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잘 못 따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글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AI 나한테 맞는 AI 툴 그런 거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활용할 때 고민사항 요거를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선순위 그리고 4번의 그 교육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로 하기 힘들다 하시면 아까 그 패들렛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패들렛을 적극 활용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고민사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여기 실습 과제 오늘 실습 과제가 아마 2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하셔야 되고 또 또 실습 과제가 또 있어요. 이따가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목표 나는 이 4번의 교육 기간이 끝나면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 콘텐츠 제작은 다들 하실 거죠. 아무래도 영상의 힘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네, 본방 하실 때도 내가 이렇게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정성을 쏟는다. 이게 다르죠 아무래도. 그냥 완제품만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거 팔아요 하는 것보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부터 정성을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가 오늘의 과제 이렇게 2개일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AI 활용 고민사항. 네, 그 AI 활용할 고민사항 및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목표. 제가 목표라고 AI 활용 고민사항 및 목표. 글을 남기시거나 말씀을 하셔야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솔루션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AI를 잘 쓰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쓰고 계시지만 그 나름의 또 고민이 있으실 거고 안 쓰셨던 분들은 또 뭔가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또 다 따로 있으실 거잖아요.
오트리 사장님 누구세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 콘텐츠인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네. 지금 SNS 운영하고 계신가요?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 해보려고.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인스타그램 릴스를 제작하고 싶어가지고. 아. AI. 네. 지금 현재 하고는 하다가 멈추신 거예요. 사실 영상이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컨설팅 갔을 때 쉽게 주제 넣으면 만들어주는 그 AI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쉽게 만든 거는 또 퀄리티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내가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고퀄리티 영상이랑 섞어서 쓰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시간 투자한 만큼 매출로 또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신 분은 많은데 지금 고민 중이신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여기저기 다양한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만들어서 걔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글로 바꿀 수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릴 수 있고요. 유튜브 올리면 당연히 인스타그램까지 같이 올릴 수 있겠죠. 쇼츠로 만들면.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워낙에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만들기. 네, 이거 홈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거 만들 수 있는 툴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면서 또 생각해서 오늘 시간 안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의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단지 돌리고 포스터 붙이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면은 진짜 뭐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이다. 그래서 뭐 SNS, 뭐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블로그, 요즘 블로그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블로그도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사장님? 블로그, 네. 블로그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블로그 글 쓰는 게? 1시간? 그냥 쓰세요? 아니면 AI 도움? 그냥 쓰세요. 네. 그럼 사진은 몇 장? 작업 과정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작업. 그럼 매일 올리시나요 혹시? 안 올리세요? 혹시 네이버 블로그 쓰세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블로그를 안 쓰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진들 그렇죠?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계속 썼는데 얘 지수 올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 대략 한 그 정도 됐어요. 계정 파고. 근데 걔가 더 노출 잘 돼요. 네이버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막아놓은 게 있어서 AI 검색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그 검색할 때 사장님 뭘로 검색하세요 혹시? 네이버? 여기 계신 다른 사장님들은 네이버, 구글, 그쵸? 다른 마루안가 사장님은 어떤 걸로 검색하세요? 네이버, 리리팔팔, 네이버. 아직은 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주로 네이버 쓰시네요. 구글 쓰시는. 네. 근데 이게 차츰 옮겨가고 있어요. AI 검색으로. 네. 우리 예전에는 진짜 다 구글링 했잖아요. 네이버하고. 근데 요즘에는 AI가 워낙 잘 해줬다 보니까 AI한테 많이 물어봐요. 나는 뭐 사고 싶은데 이거 어때? 뭐 취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글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AI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AI한테 노출이 되려면 네이버가 아니라 티스토리를 해요. 티스토리 어디 프로? 티스토리가 다 온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 얘가 노출이 더 잘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걔가 두 번째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제 이름이랑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막강한 분이 제일 상단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 계속 하고 나서 거기 두 번째 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페이스북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진짜.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제일 노출이 잘 된다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케팅 다 중요하지만 꼭 하셔야 돼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장 진단, 마케팅 현황과 문제점 점검할 수 있고요. 고객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그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 온라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SNS에서도 검색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두점프가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실제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친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타 친구 그 분들 중에 커피 뭐죠? 티백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가 커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 부어서 이런 드립커피, 드립커피 그거 하시는데 거기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AI 활용해서 이미지, 영상 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 디저트 이런 거 오란다 그리고 뭐 샌드위치, 음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거든요. 글쓰기 이런 것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 같은 게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다른 것들보다. 유튜브 같은 거는 우리가 조회수 보지 않으면 분석 탭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고 인스타그램 중에서도 스레드 하시나요? 스레드 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 중에서는 스레드. 스레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기획 분석 실행을 도와주고요. 자동화. 사실은 우리가 자동화라고 말하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고 좀 쉽게 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거지 이거를 자동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동화라는 거는 우리가 딱 주제 넣었을 때 딱 나와서 올려지는 것까지 해야 얘가 자동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AI 도구로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 니즈를 파악할 수 있죠.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SNS 콘텐츠 자동 생성은
요거는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자동화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주신 주제는 엠파렌인데 엠파렌 2시간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2시간 걸려요. 다 헤매요. 네, 걔는 연결해야 돼서 걔는 어렵고 다른 걸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받는 분석하고 뭐 빠른 전략하고 그래서 이런 수측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요렇게 하면 좋겠어. 뭐 타겟팅도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객 반응을 분석해서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사갔는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영상이나 뭐 다른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응이 좋고 매출로 이어진 게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와 유사한 콘텐츠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는 고객이 항상 흔적을 남기는 게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고객의 기록, 리뷰, 반응 이런 것들, 구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남기는 걸 가지고 리뷰랑 댓글, 검색어 등을 확인해서 우리가 또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정이나 편견 없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 배달앱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배달앱 쓰시는 분? 그러면 거기도 이제 또 리뷰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좋아요, 뭐 댓글 저장수, 그리고 공유, 기록 같은 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 마케팅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홍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홍보를 나는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얼마나 하고 계세요? 주 1회? 네. SNS, 인스타그램이요. 2회. 그러면 올릴 때 사장님 어떻게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내용 이런 것들 어떤 내용 위주로? 고객 리뷰 데이터 리뷰 같은 것도 올리세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리뷰가 있잖아요. 그것도 캡처해서 올리시는 거죠. 왜냐면 그냥 좋아? 내가 방송 출연했어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요즘 방송 출연 물론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방송 출연했어? 가지고 신뢰를 얻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리뷰 데이터 그거를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지 않아도 딱 보면 알잖아요. 되게 이거 정성스럽게 찐이다 하는 리뷰 있죠. 그런 것들을 매번은 올리지 않더라도 가끔씩 오늘은 이런 제품을 판매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간 고객님께서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하고 딱 캡처해서 올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이름이 노출되는 거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모자이크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래서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 인스타그램 중에서 스레드를 하자. 스레드. 요즘에는 스레드의 정보가 넘쳐나고 스레드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리틀리라는 거 혹시 아세요? 리틀리? 리틀리 하세요 혹시? 네. 그걸로 혹시 문의 오시나요? 그쵸. 그래서 리틀리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틀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두 분 사장님은 사장님도 방송 출연했다고 하셨나요? 그쵸. 제가 본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 리틀리에다가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문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콘텐츠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음식업 하시는 분이 그 디저트랑 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신메뉴가 있다 하면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 좋고요. 근데 타겟팅을 해야겠죠. 내가 MZ세대인지 주로 고객이 어느 고객이 많으세요? 세대가 다양한 그쵸 한가라서 다양하게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어른도 좋아하고. 네. 그 뒤에 1188 사장님은 네? 여성 연령대는 40대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안경 전문 타겟이 저희도 그 연령대에 대한 타겟은 그쵸. 도시 자체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 20대 이상분들이 그쵸. 그리고는 거의 그래도 엄마들이 뭐랄까 활동력이 그러니까 한 40대 돌아가고 50대 보면 엄마가 오면 다 와요. 아빠들은 그냥 다시 오라고 하면 와가지고 검사 받고 이거 써 이렇게 하면 거의 저는 저의 주 고객은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이대별 자녀들의 엄마들이 하려고 사장님은 연령대 중 타겟 고객의 연령대가 4050. 그냥 워낙에 사업체가 많으셔가지고 네 사업체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뒤에 계신 사장님 골목 시장에 있는 골목 상권이다 보니까 그 근처 따로 연령대는 그렇게 막 그쵸 마트의 특성상 지금 그 동네 거주하는 그래서 이 타겟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설정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벤트 홍보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고객이 없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잘 안 오는 시간 네. 있죠. 그럴 때 특별한 뭔가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디저트 카페 그 느리팔팔 사장님도 비어 있는 고객이 잘 안 오는 시간대가 있나요 혹시? 아 오전에만 하세요? 아 그리고 그냥 닫으세요? 알겠습니다. 맨 뒤에 사장님은 네 어떤 업종? 사장님 여자 사장님 네. 업종이요? 네. 체험 서비스업 하고 있고요. 주 사업 보소매하고 있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판매를 위주로. 그럼 가공식품 도소매. 네. 그래서 여기 일상을 공유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판매하는 것만 하는 것보다 아 이분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일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매장 준비 과정, 하루 등 일상적인 모습, 친근감이죠. 우리 요즘에는 물론 어떤 그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있대요. 자주 가는 단골 고객인데 오히려 알아보면 또 싫어하는 고객들도 있긴 하대요. 그래서 그것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골 손님 알아봐주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까 톤이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2~3번,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네. 2~3번은 돼야 그래도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관점으로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공방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무, 그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주로 잘 나가는 제품. 주문 제작해가지고 네, 주문 제작도 있지만 주로 많이 주로 카페 테이블 의자. 그러면 그거 카페 테이블 의자 원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넣어주셔야죠. 제가 작년에 컨설팅 했을 때 나무도마 수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공방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 나무도마가 좋은 거는 알지만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법도 영상으로 찍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 거, 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관리하는 법을 꼭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 SNS 할 때 해시태그 필수, 제목 같은 거, 그리고 업로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해보셨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올리세요, 주로? 퇴근 시간? 퇴근 시간 전에. 그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동하면서 출근 퇴근 시간에 이동하면서 지하철 안에 풍경 보셨나요?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 많은 전철 안에 빽빽히 이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와중에도 다 핸드폰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올리시면 좋아요. 그 시간대에. 그리고 예약 발행하는 것보다 직접 발행하는 게 노출의 확률이 높대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 맛, 분위기, 서비스, 편리함, 가성비, 요즘에 가심비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셔야 되고요. 구매 동기를 알면 타겟팅, 마케팅, 메시지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언제 반응하는지 아마 이 품목별로, 업종별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리뷰 분석할 때 리뷰를 분석해서 니즈를 파악하는데 뭐 맛있다, 친절하다, 빠르다 이런 긍정 단어와 불편하다, 오래 걸린다 이런 부정 단어를 찾아서 이 반복되는 표현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만 포인트 그리고 만족 포인트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활용팁도 넣어놨습니다. 리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리뷰들의 공통된 만족, 불만 포인트를 정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GPT에 링크를 해서 리뷰 안 되더라고요. 그 재미나이가 좋아서 네, 제가 불러드리자면 제가 여기 잡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 사전에 한번 봐주세요. 리딩 88 요거 내용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올데이 브런치 맞나요? 근데 오후 6시에 종료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 어제 재미나이에서 마루한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루한가가 아니라 이상한 업종 다른 거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최종 한 개 제스파크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는 제스파크 초대 링크를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요? 제스파크 초대 링크.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막대가 있어요. 이거를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제스파크 초대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PPT로 잠깐 그려드릴게요. 제스파크는
그래서 초대 링크를 받으시면 이렇게 지금 등록하기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럼 지금 등록하기를 누르고요. 요거 먼저,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SNS가 있으셔야 돼요.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플레이스 돼요. 마루안가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그 링크를 넣어요.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링크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복불복으로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 없는 분이 많으시죠? 몇 분이나 계세요? 홈페이지 없는 분. 4분이나 되시네요. 스마트 플레이스라도 있으면 괜찮거든요. 있으시죠? 스마트 플레이스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은 제가 그 마루안가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왼쪽에 링크 탭에다 넣어드릴게요. 네, 왼쪽에 링크 탭에. 이렇게 클릭하면 되시는데 클릭하거나 아니면 게시물 열기에서 요 링크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리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리뷰로 하셔야 돼요. 네, 스마트 플레이스 갖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리뷰 탭으로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여기 리뷰 있죠, 리뷰 탭으로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요. 꼭 리뷰 탭이어야 돼요. 아니면 질문할 때마다 크레딧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AA 채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제스파크에 들어오시면 AI 여기 홈 화면에서 AI 채팅이 있습니다. AI 채팅. AI 채팅에서 한번 해볼게요. 채팅에서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선물 상자 왼쪽에 선물 상자 밑에 이렇게 사람 인포그래픽 같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1100포인트가 들어왔는지. 없어요? 있죠. 화면이 확대돼 있었죠. 1100 들어왔나요 혹시? 네. 1100이 들어왔으면요. 일단 다시요. 우리가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이 왼쪽에 젠스파크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왼쪽 상단에 젠스파크 아이콘 누른 다음에 이 홈 화면에서 AI 채팅. 지금 AI 채팅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 기능은. 그래서 AI 채팅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얘를 붙여넣기 하고요. 리뷰를 분석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링크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플레이스. 안 올라가나요? 잠깐만요. 아, 맞아요. 제가 오면서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요 밑에다가 그 프롬프트를 넣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드릴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같이 해볼게요. 그럼 해서 설명을 조금 넣을 거예요. 아직 보내기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갔죠. 링크, 리뷰 링크랑 이 밑에 요거를 했는데요. 여기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이 링크는 나그랑과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맨 위쪽에 링크, 리뷰 링크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링크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임무죠. 나루안과 방문자 리뷰에서 부정, 불만, 신호, 가격, 식감, 포장, 위생, 대기 등을 추가로 끝까지 스크롤해서 최대한 수집한 뒤 불만 탑5와 즉식에서 체크리스트를 우선순위로 정리해주세요. 여기 긍정은 빠졌네요. 긍정도 해달라고 할게요. 네,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믹스처로 놔두면 얘가 랜덤으로 알아서 해서 이 모델들끼리 토론을 해서 최적화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로 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웹 검색 이것도 켜줄게요. 웹 검색. 그리고 보내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긍정 리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 부정 리뷰를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 거라서 긍정 리뷰는 빼고 부정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AI마다 또 그날그날 컨디션이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요거 기다리면서 아까 우리 딥 리서치 했었잖아요. 제미나이에서 했었죠. 그 결과를 안 본 것 같아요. 딥 리서치하고 요거를 눌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안 눌렀어요. 그쵸? 이거 한번 눌러줄게요. 아까 쉬는 시간 갔다가 요거를 누르고 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 양식업 트렌드 분석해줘 했었고 얘가 이렇게 딥 리서치를 하고 나면 연구 계획을 세워요. 연구 계획 여기 더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획을 1번부터 저 같은 경우는 6번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보시고 요게 요대로 다 진행하면 좋겠다 하시면 그냥 연구 시작 누르시면 되고요. 이 계획 수정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바꿀 부분들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아예 또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6번 중에서 5, 6번 중에서
하나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대로 하고 6번은 뭘로 변경해줘, 수정해줘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연구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 연구 시작을 눌러주셔야 돼요. 연구 시작을 눌러야 얘가 딥 리서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젠스파크 이제 다시 가볼게요. 젠스파크. 네, 아직 일하고 있죠. 네,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장님들도 나오고 계시나요? 네,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했을 때도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마루안과 리뷰 분석해줘 했을 때 얘가 다른 거 나왔었죠.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했더니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최근 3개월 해달라고 했고 리뷰 여기 네이버 플레이스 URL을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 URL을 줬더니 또 리뷰 탭을 또 달라고 해서 요거를 줬던 거예요. 사장님 혹시 결과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잘 나오고 있는지. 나왔나요? 네? 아 그러니까요. 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방법이 그러면 이렇게 긁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긁어서 줘야 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보기가 나와서 얘를 끝까지 다 더보기가 아니라 리뷰. 리뷰 탭에서 여기가 밑에까지 끝까지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펼쳐서 더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한 다음에 또 줘야 돼요.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소모가 많으니까 일단은 제가 했던 것만 보여드리며 진행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알아서 해줬고 네. 방문자 리뷰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여기에 AI가 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떤 날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안 되면 제가 새 채팅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새 채팅을 눌러서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 복사해서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잘못 보냈을 때는 얼른 멈추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를 Shift 엔터 눌러서 여기 내려서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오죠. 안 되면 또 방법을 또 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 스마트 플레이스 있는 사장님들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스파크는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직접 긁어서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미나이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제미나이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거 심층 연구한 거 놔두시고, 사장님, 안경점 사장님, 아까 그 심층 분석했을 때 저희가 연구 시작을 안 눌렀어요. 그 화면에서 연구 시작 한번 눌러주세요. 밑에 파란색으로 연구 시작이라고 있을 거예요. 재미나이에서 찾으셨나요 혹시? 파란색 재미나이. 요거를 다 긁어서 넣어줬잖아요. 제미나이에서도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스마트 플레이스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제미나이에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얘를 다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펼쳐서 더보기를 다 한 다음에 끝까지 그냥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했어요. 그리고 그냥 던져줬어요. 그냥 여기다가 주고 부정 불만 신호 뭐 이런 것들 검색해 주라고. 이건가요? 불만 탑5와 즉시 개선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네요. 이렇게 해서 쭉 주고 맨 밑에다가 위 내용에서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나눠서 표로 작성해주고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개선점을 알려줘. 이렇게 넣은 거예요. 쭉 긁어서 복사해서 주고 밑에 이 내용을 덧붙여 줄 거예요.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분석해서 표로 작성하고 불만 사항을 확인해서 개선점을 알려줘. 그랬더니 여기 긍정 부정 리뷰를 분류한 표 여기 나왔죠. 긍정 리뷰에서 드러난 핵심 내용 맛이 좋은 바삭 부드러운 식감. 사장님 나오고 계신가요? 나왔나요? 안경자 사장님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뒤에 리뷰에 네네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죠. 저도 그냥 이렇게 네 컨트롤 C 해서 그랬더니 잘 나왔나요? 이렇게 저처럼 표로 작성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공강 사장님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해보세요. 근데 리뷰가 있어야겠죠. 리뷰가 없으면 그래도 여기는 29개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있어서 얘가 잘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다 얘가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긍정의 경우, 그 다음에
대표 표현이 이렇다 해서 이런 표현 때문에 긍정으로 분류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불만, 잠재적 불만. 여기. 배달도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뭐 피크 타임 안내. 요런 게 있으면 좋겠대요. 웨이팅 힘들까? 한가가 근데 딱딱한 건 없지 않나요? 오란다 이런 거 있어요? 강정. 네. 그쵸. 네, 오란다는 맛있긴 한데 약간 맞아요. 맛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네이밍 시식 코너에 해당 제품을 우선 배치하면 좋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적용 가능한 리뷰 기반 개선 한 줄 전략 이런 거 나오죠. 부드러움, 덜 다름, 안 달라붙음. 요게 고객이 가장 크게 칭찬하는 핵심 가치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품 분류, POP, 상세 페이지, 시식 동선에 일관되게 박아두면 전환율이 더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SNS 홍보할 때 이런 것들 넣어서 홍보하면 되겠죠.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부드럽고 덜 달고 치아에 안 달라붙습니다. 그쵸? 요걸 부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장님 댓글 잘 달아주시죠? 안 다세요?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운영하시면서 뭐 좋아요, 불만 뭐 여러 가지 리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그래요? 그럼 하는 게 네이버가 기본이라 그쵸? 하는 게 그래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 블로그 제가 아까 블로그 글 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 견해가 다 달라요. 전문가마다 어떤 분은 블로그를 막 1,500자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니다 한 800자만 돼도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것도 얘한테 물어보는데 얘한테 물론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만 이렇다는데 네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나을까 해서 우리 매장에 도움되는 쪽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사장님도 그래서 괜찮게 나오셨나요? 이 결과가?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업에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매장 주요 고객 홍보 채널이 다 채널이 있다 하면 이런 채널들 다 넣어주고 콘텐츠 유형을 점검하면 좋은데 얘가 잘 못한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쇼폼인데 1,000회 이상 나왔다, 몇 1,000회가 나왔다. 그거랑 똑같은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어떤 거는 덜 나왔다. 그럼 얘네들을 넣고 이유가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매장의 주요 고객을 또 상세하게 분석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상별로 또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딱 잘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좋은 게 우리가 우리 고객, 단골 고객의 페르소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MZ세대가 타겟이다. 그러면 그 MZ세대의 페르소나를 설정해 놓고 그 페르소나에 맞게 글을 써서 발행을 하는 거죠. 콘텐츠나 이런 것들. 얘가 지금 똑같은 거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령 통계는 할 수가 없대요. 성인.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했던 거에서는 이게 나왔었잖아요. 리뷰를 보고 연령대 성별 추정해주고 그리고 재방문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페르소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르소나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포실포실 매장 사장님도 계신가요? 아니, 이거 좀 빠지셨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채널별로 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그 실습 프롬프트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매장 이름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장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아까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단어를 추출하고 지금 그 실습을 했었죠. 리뷰 댓글 검색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래서 감정을 분석해서 긍부정 리뷰를 분석하고 그래서 개선점까지 도출해 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니즈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고객 페르소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객 페르소나 대표 고객을 한 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아니라 27세 직장인 누구누구 이 이름도 가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직업, 라이프 스타일, 고민, 욕구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점심시간이 짧아서 빠른 식사를 원하는 직장인 이런 상황을 명확히 해서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이유, 왜 우리 매장을 선택하는가, 맛이냐, 가격이냐, 위치냐, 분위기냐 이런 것들 정리하면 마케팅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 방향을 정하고 효율적 실행, 콘텐츠 톤을 결정하고 MZ세대냐, 뭐 40대냐, 아니면 시니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에 따른 톤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들 때는 나이, 직업, 니즈, 구매 이유를 포함해서 만드는데 젠스파크가 그나마 좀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링크가 안 먹을 때는 아까처럼 쭉 드래그해서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나왔었어요. 페르소나가. 그래서 페르소나 하나 3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2개만 제가 예시로 놔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르소나 센스, 선물럼, 인지, 나이, 직업, 29세 사무직, 마케터, 기획자. 니즈는 가격 부담 크지 않은데 받는 사람이 오 센스라고 느끼는 선물, 포장 퀄리티, 실패 없는 맛. 그래서 구매 이유는 연말 모임, 지인 방문 때 가벼운 선물이 필요해서 선물하기 좋아요. 키워드가 강하게 선택돼. 그다음에 포장, 맛이 무난함, 추천 설명 이런 것들,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오란다, 뭐 감정 8,000원에서 10,000원 맞나요? 이거? 네. 그리고 페르소나 두 번째 페르소나는 뭐 아이 간식이나 부모님 책임러 지연. 이건 이제 38세로 딱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도 먹기 좋은 간식, 성분이 신뢰할 수 있다. 가족이 같이 먹어도 안전한 느낌.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잖아요. 성분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성분으로 만드는지, 어떠한 재료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과정 만들 때. 근데 매번 같은 과정, 만드는 과정은 매번 똑같잖아요. 그걸 계속 넣으면 고객이 지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사면 양 구성이 든든한지 이게 선택 기준이래요. 그래서 행동 패턴, 매장에서 시식 후에 아이 부모님 반응을 상상하고 즉시 구매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매장 맞춤 마케팅 전략. 그래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이냐 아니면 분위기를 중시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 뭐 고객 주차, 뭐 배달 포장 서비스가 있느냐 그런 걸 중요시하는 고객이며 그런 것들을 또 부각을 해주고요. 인테리어와 감성, 분위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고객에게는 또 그런 예쁜 사진과 무드의 영상을 또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친환경 이런 스토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중요시하는 분들 그러면 그런 것들 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사장님들만의 철학 그리고 가치관, 재료 선택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담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고객 유형별로 콘텐츠를 하는데 정보형이 있어요. 공감형이 있고 후기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딱 공감, 정보형, 영업시간, 메뉴, 가격 정보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고객이 있죠. 그리고 공감형, 매장의 스토리와 가치관, 철학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고 후기가 그 평점이 많다. 그러면 그거 보고 선택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형은 메뉴판, 오시는 길, 잦은 질문, 예약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공감형은 매장의 스토리와 같이 공감하고 싶게 창업 스토리, 재료 이야기, 사장님의 일상 등을 진솔하고 따뜻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후기형은 다른 사람과 경험과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고객 리뷰, 재방문 인증, 추천 멘트 이런 것들. 그래서 리뷰 사진, 뭐 이런 거 후기 이런 거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실감 있고 신뢰감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주로 시각적으로 예쁜 콘텐츠. 그래서 아까 사진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사진, 예쁜 사진 그런 것들 20, 30대 타겟에 좋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레드 꼭 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지역 기반 검색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든 업종의 필수고요. 리뷰 관리 그리고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쇼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로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이 바이럴 되기 쉽죠. 근데 요거 다 하면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언제 하고 날짜별로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은 월요일, 목요일 한다든지 블로그는 화요일, 금요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줄 것인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타겟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 계획 짜셔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재미나이에 지금 저랑은 모드가 조금 달라서 사고 모드가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하시는데요. 이 모드별로 조금 사고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딥 리서치 사고 모드를 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던 거여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한번 짜볼 거예요. 마케팅 전략. 여기 제스파크는 지금 비용이 부담되니까 우리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미나이에서 여기 우리 매장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URL이 있으면 함께 써주시고요. 모모 공방 혹은 모모 안경, 모모 마루 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 계획서 짜주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새 채팅. 근데 얘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아요. 내가 뭐 몇 년을 했고 우리 매장의 주요 상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이런 맥락을 좀 주시면 좋아요. 마루한가 사장님 주요 상품 뭘까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하고 나서 하면 더 좋은데 혹시 지방이랑 경쟁사가 있을까요? 있긴 있나요? 그러면 그 URL이 있으면 넣고 경쟁사 분석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젠스파크를 쓰는 이유인데 저는 한번 젠스파크에서 해볼게요. 저는 유료 계정이 2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 그 경쟁사 URL을 패드렛에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링크에다가 올려주세요. 링크. 올리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새로 고치 안 하면 안 올릴 수도 있어서. 경쟁사 분석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 갔을 때 많이 해드린 건데 경쟁사 분석을 하면 우리가 미처 하고 있지 않았던 아니면 몰랐던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가 뭔가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딥 리서치가 있어요. 딥 리서치가 있는 좀 숨어 있어서 여기 더하기 눌러서 나중에 혹시라도 유료 쓰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되세요. 딥 리서치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심층 연구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심층 연구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제미나이 심층 연구 했던 거 있죠? 우리 업종 트렌드 분석했었죠. 한번 볼게요. 이건 리뷰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저는 2026년 양식업 트렌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식업인데 얘가 수산업이 나왔네요. 수산업이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하셔야 돼요. 이 양식을 수산 양식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인포그래픽, 퀴즈, 플래시카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조사했을 때 사실 물론 몇 페이지 안 되면 5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분량이 많아지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오디오 오버뷰는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그래서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웹페이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웹페이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웹페이지 형식으로 얘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서, 전략 계획 수립하고 하면은 걔를 또 우리 발표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날 알고 계시죠? 마지막 날 우리 5분 발표해요. 각자 5분씩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웹페이지 혹은 다른 PPT 슬라이드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거 띄워놓고 발표하시면 되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웠고 이렇게 해서 지난 다음 주가 되면 일단 일주일이 지난 거니까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거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상승한 게 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제스 학교에서 하던 거 한번 볼게요. 김지 아니면 되나? 중재 안경이라고 하시면 안경 김제 다비치 안경이라는 곳을 김제 다비치 네이버에서 검색을 김제 안경이라고 김지 아니면 네, 하시면 맨 위에 가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안경 매니저 김지. 아니요, 거기는 이거 다비치 안경 요거요? 거기가 리뷰가 되게 많아서 이게 사이트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도를 김제 안경이라고 검색해서 이걸 타고 들어간 링크라서 제가 김제 안경이라고 지금 근데 아까처럼 그냥 리뷰처럼 들어가서 드레이드를 했었던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플레이스는 거의 리뷰밖에 없고 다른 정보들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면은 되게 잘 되거든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인식을, 그러니까 네이버는 제가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I가 잘 못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되게 잘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비치 안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비치 안경은 크니까 사이트가 있겠죠. 요거는 아니죠. 맞아요. 요거 맞아요? 마켓으로 돼 있네요. 본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잘 안 될 때는 새 채팅 하는 게 좋아요. 오류 나거나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서 하면 계속 안 돼요. 그냥 제가 그 심층 분석 안 하고 그냥 슈퍼 에이전트 첫 화면에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또 제미나이에 가서 말씀드리자면 제미나이에 또 스토리북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왜 안경점을 하게 됐는지, 왜 안경사라는 직업을 택했는지 이런 것들부터 스토리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지, 시나리오 만들고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음악, 편집까지 하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스토리북이라는 걸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콘텐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나온 거예요. 웹페이지가. 이렇게 인포그래픽도 그려져 있고요. 들어가 있고.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발표 자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때 우리가 글꼴을 넣지 않으면 글꼴이 다 깨지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글 인식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 않고 글꼴도 안 나오는데 만들어줍니다. 아까 그 패들렛에 올린 거 한번 볼게요. 패들렛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다비치 안경 프로모션 및 안경업계 경쟁사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가 제가 이거는 홈페이지 주소 넣고 위 링크는 다비치 안경 링크야.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 스마트 플레이스 말고 각자 생각하시는 그 경쟁사의 그 사이트 주소를 넣으신 다음에 이 위 링크는 뭐뭐 하는 링크야.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해줘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 분석을 하고 있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렌즈 안경 리테일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자동 크롤링이 막혀서 페이지 본문 텍스트는 추출하지 못했지만 스크린샷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컬러렌즈, 패션렌즈, 브랜드 중심, 뭐 컬러렌즈 대표, 시즌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강점이다. 그리고 여기 소스라고 눌러보시면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렌즈타운 이벤트를 카테고리화하고 가격을 전면에 세우는 타입 이렇게. 그래서 가격 가성비 오프라인 체인 경쟁 으뜸 플러스 안경 뭐 천일 안경 이런 것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다비치의 렌즈 온라인 기획전은 온라인과 직접 충돌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으뜸 플러스 같은 가격 매장 접근성과 네, 그렇게 된대요. 그다음에 경쟁사 프로모션 패턴 플러스 원 플러스 투 리뷰 쿠폰 구조가 표준 맞나요 다? 네. 그래서 오렌지 그래서 이벤트 허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혜택을 빠르게 소비시키는 구조. 그래서 과거 사례로 원데이 투브런 한 달용 원플 투 같은 증정형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했대요.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하나 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엄마들 타겟. 엄마들이 뭘 좋아할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엄마들, 뭐 40대 엄마들이면 이런 거 먹힐 것 같긴 해요. 안 먹히나요? 애매한데 조금 애매해요. 저도 이제 다비치에서 특강을 했고 다비치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을 듣고 회사를 했거든요. 그럼 벤치마킹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자본이 있을 때 가능한 전략들을 그쵸. 쓰고 있고 다비치는 자본으로 찍어놓다 경쟁치를 찍어놓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은 롯데 플러스 안경이라는 거기가 좋겠네요. 저 사실 그쪽 분석을 했으면 훨씬 더 그쵸. 그 으뜸 플러스 플러스 안경은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얘를 또 해보시면 되죠. 여기 얘는 이벤트 페이지인데 잠깐만요. 아 여기가 홈페이지인데 근데 그렇죠. 저희 약간 그 박리담의 느낌의 뭐든지 다 그냥 싸게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 구약하는 게 지금 좀 저렴해 보여요. 아 네네 맞아. 프랜차이즈인데 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운영을 하세요? 아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네. 대한민국 2등 프랜차이즈. 다비치가 1등이고 저희가 2등이고 저 으뜸 플러스 안경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저가 매장이라서 혹시 지역 전국입니다. 아 전국 전국에 280개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사실은 너무 대형보다는 사실 우리 업종이랑 비슷한데 사이트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죠? 질문 하나 드려요. 네. 저희는 수상모임이나 홈페이지 없는 공정사가 인스타만 운영하거나 이런 공정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분석을 여기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 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류 났을 때도 얘한테 질문하면 답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뭔가 의문이 있을 때 일단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없으니까 플레이스 리뷰를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들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크롤링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캡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 캡처에서도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플레이스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메뉴 정보, 가격 정보, 뭐 플레이스에 아까 본 것처럼 리뷰, 뭐 주차 정보 이런 것 정도밖에 없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없어서 경쟁사 분석은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리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답이 되셨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 도움이 안 돼서